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의 문화와 역사 10월 8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 중에서 예술 문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역사도 배우고 이제 문화도 배우고 있는데 어떤가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네, 앞으로 이제 10월, 11월, 12월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더 천천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은 한국의 예술 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한국의 예술 문화는 한국의 소리, 그 다음에 한국의 춤, 한국의 색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술 문화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한류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한국에 대해서 접한 것이 아마도 예술 문화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직접 한국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한국의 노래, 한국의 방송,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을 먼저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지? 궁금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아마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아마도 이 예술 문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 수업 중에 한국의 예술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국의 예술 문화 중에는 한국의 소리를 먼저 알 수 있겠는데요. 이 소리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말의 소리도 소리에 해당하지만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분 나라에도 아주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의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주 예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다양한 한국의 노래, 그런 소리들의 모습들을 문화들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가장 먼저 한국의 소리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국악이라는 것이에요. 국악이라는 것은 한국의 전통 음악이라고 해서 국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좀 표시를 해볼까요? 한국의 전통 음악이라고 해서 국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국악은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내고 했었던 건데 그 국악을 주로 즐기고 그 소리를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악이라는 것과 민속악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악은 정악도 민속악도 모두 포함한 아주 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악은 주로
왕이 살고 있는 궁중이라든지 그리고 양반, 그죠? 지금은 계층이 없어졌지만 신분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역사적으로 아주 예전에 그렇죠? 우리 역사 배웠었죠? 아주 예전에는 그 양반과 신분이 다른 서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악이라는 형태의 음악은 궁중과 주로 양반들이 이 음악을 즐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악은 다른 말로 아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당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향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국악에는 이제 정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또 무엇도 국악에 해당하느냐? 바로 민속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민속악은 이제 주로 서민층이라는 에서 이 음악을 자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속악은 어떤 노래, 어떤 소리들을 민속악이라고 하냐면 판소리, 민요, 농악 이러한 음악들을 모두 민속악이라고 하고 크게는 더 보면 판소리, 민요, 농악도 다 뭐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국악에 속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국악을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러한 음악을 소리를 낼 때는 악기가 필요해요. 그죠? 사람이 직접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는 소리가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악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통 악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악기도 나라마다 다양한 악기가 있죠. 물론 악기의 형태나 모습들을 보면 비슷한 모습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악기라는 것도 결국 자연에서 예전에는 얻었기 때문에 자연 환경, 주변의 자연들이 비슷하면 악기의 모습도 비슷할 수밖에 없죠. 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나무로 악기를 만들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전통 악기는 자,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이름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이런 한국 음악 국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에서도 방송에서도 이런 악기들이 연주된 것들을 보면 저게 악기 이름이 가야금이지 징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야금, 검은고, 건고, 꽹과리, 단소, 징, 대금, 해금, 편경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의 전통 악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제가 조금 이게 부족해서 씻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 사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오늘 오른쪽에 있는 자, 사진을 볼까요? 자, 이 사진이 바로 정악, 그죠? 이 궁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악기들이 다 이렇게 있고 악기들이 굉장히 큰 악기도 있고 그죠? 작은 악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서서 큰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악기는 지금 보니까 이건 편경이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작은 악기는 해금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국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잠깐 이제 이 정악이 어떻게 연주되는 소리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제가 찾아본 건데요. 이거는 이제 종묘 제례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정악, 주로 궁중, 왕이 사는 곳에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묘 제례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좀 소리를 크게 하고 네, 여기 설명이니까 그 뒤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네, 이제 정악, 우리 오늘 사진에서 살펴본 그 모습을 실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좀 천천히 느리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영상은, 우리 전통 악기 중에 거문고를 연주하는 영상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 나라에도 이 거문고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소리, 전통 악기의 소리를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지금 본 것이 이제 검은고를 연주한 영상이었죠. 자, 그래서 검은고는 이제 바닥에 놓고 한 손은 줄을 튕기고 한 손은 어때요? 막대기 같은 작은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연주하는 네, 그런 악기죠. 네, 그래서 검은고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 국악. 자, 한국의 전통음악은 정악과 민속악이 있는데, 정악은, 왕이 사는 곳, 궁중과 안반층에서 주로 이 음악을 즐겼고, 민속악은 이제 서민들이 즐긴 음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전통 음악, 국악은 아마도 이제 민속악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민속악 중에서 우리 판소리, 민요, 농악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민속악 중에서 판소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판소리는 자, 우리 오른쪽에 자, 사진이 있죠. 자, 이 판소리는 두 사람, 보통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그죠?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한 사람은, 자, 옆에 보면 여러분 이게 뭔가요? 네, 북이에요, 북. 그래서 이 북인데, 한 사람은 이 북을 들고, 옆에서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을 소리꾼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장단을 맞춰주고 북을 들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고수와 소리꾼이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런 민속악의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그죠? 이 소리꾼이 판소리를 할 때, 노래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하고, 대사,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몸짓 이런 것들로 음악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표현이 창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것을 안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추임새라는 것은 뭐냐면 얼쑤, 그렇지, 뭐 이렇게 고수가 북을 든 사람이 옆에서 장단을 맞춰주면서 하는 말, 이게 바로 추임새라고 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민속악은 예전에 서민들이 그냥 즐겁게 음악을 즐겼기 때문에 뭐 글자로 기록하거나 하질 않아서 그냥 입에서 입으로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면 그 손자가 부르고 또 그걸 들은 사람이 또 듣고 전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판소리의 종류로 남아있는 것은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군가, 적벽가 이렇게 5가지 종류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향가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여가지고 본 사람도 있을 건데 춘향가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춘향이라는 여자가 이몽룡이라는 남자를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이제 기다리는
그런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춘향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청가는 심청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이 심청은 이제 아버지를 혼자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자신을 희생하는 그래서 나중에 복을 받는 이제 이런 효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부가는 흥부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이 흥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난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복을 받는다. 좋은 결과를 얻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수군가도 있고 적벽가도 있고 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소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고수, 북을 치면서 추임새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판소리 중에 적벽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적벽가가 검색을 했을 때 가야금 병자이고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판소리 적벽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을 보면, 그죠? 여기, 노래를 부르는 사람, 소리꾼 있고, 여기에 북을 치면서, 얼쑤, 어이, 막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사람이 고수예요. 그래서 소리꾼, 고수, 그죠? 근데 이 소리꾼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어때요? 그 몸짓을 하기도 하죠. 네, 자, 요 정도만 보고,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판소리를 좀 살펴봤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살펴본 건 이제 적벽가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 적벽가는, 어떤 얘기냐면, 그 중국 이야기예요. 중국의 이제 삼국지? 네.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 네. 그 중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소리.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제 판소리,
를 같이 살펴봤고 민속악 중에 이제 민요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민요는 서민층이 주로 부르는 노래, 민중의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민요라는 건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마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민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마다 부르는 노래들이 부르는 민요들이 다 달랐어요. 네. 그리고 그 지역마다 이 민요가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라든지 노래의 빠르기, 그다음에 뭐 박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 노래, 전통 음악이라고 했을 때 아마 영상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아니면 학교에서 혹은 뭐 다른 어학원이나 이런 것에서 이 민요를 배웠을 때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이 아마 아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리랑도 역시 여기에 보면 진도 아리랑이 있고, 그죠? 강원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경도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아리랑도 다 다르게 있었다라는 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리랑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경기 지역에서 부르던 민요, 아리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석, 밀양 아리랑, 이런 남도 아리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리랑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통 음악, 국악은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한국의 소리에서 이제 최근 현대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한국의 음악, 현대 음악을 많은 사람들,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고 듣는 노래라고 해서 그런 뜻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대중가요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대중가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대중을 빼고 가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 가요, 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냥 가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K-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들었을 건데요. 이 팝은 퍼퓰러 뮤직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 노래를 많이 듣고는 하지만 이 한국 사람들이 원래 듣던 대중가요, 이런 가요, 전통 음악, 국악에서 이제 현대 음악으로 넘어오면서 불렀던 것은 1920년대에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 음반을 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뭐냐면 윤심덕이라는 여자 가수가 사회찬미라는 노래로 앨범을 냅니다. 그래서 바로 요게 그 노래가 담긴 레코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MP3 파일 형태가 아니라 그죠? 예전에는 레코드판이었고 그 다음에 레코드에서 CD, 컴팩트 CD 그죠? 아 테이프 그죠? 이렇게 네모내서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뚫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노래가 담겨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엔 이제 CD, 플레이어, 컴팩트 CD, 여기서 동그란 거.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CD여서 이제 요즘에는 MP3 음원으로 이제 노래를 듣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20년대, 30년대 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가요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요를 좋아했는데 이제 1950년대에는 이제 한국의 가요가 미국의 음악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950년대는 아무래도 한국에 어떤 일이 있죠? 그렇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한국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군인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와 있으면서 그 미군의 어떤 영향으로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이제 미국의 음악들이 소개가 되면서
한국의 가요도 이런 미국의 음악들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이제 한국의 가요들이 이제 모습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가 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그리고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수, 그렇죠.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가요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래서 뭐 발라드 가요라는 것도 있고 좀 느리면서 천천히 사랑 노래를 부르는 걸 발라드 가요라고 하고요. 이제 댄스 가요라는 것은 이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도 이제 댄스 가요고 트로트 가요라는 것은 이제 빠르고 요즘 노래인데 이제 국악의 어떤 요소를 접목시킨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색깔을 넣은 그런 가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트로트 가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트로트 가요가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다시 인기가 많죠. 그래서 2020년인데 한동안 트로트 가요가 인기가 없다가 요즘에는 다시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910년대에는 이제 어떤 형태의 노래들이 많아지냐면 이제 10대 그룹 말하자면 가수들이 10대예요. 말하자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가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보이그룹, 아이돌이라는 표현도 생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보이그룹, 걸그룹 뭐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가수들을 좋아하고 이런 팬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중가요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술 문화 중에 이제 소리,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춤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춤이라고 한다면 몸을 움직여서 예술을 표현하는 걸 이제 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춤은 바로 탈춤입니다. 탈춤. 자, 탈춤은 쉽게 말하면 탈을 얼굴에 쓰고 혹은 몸에 쓰고 춤을 추는 것을 탈춤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탈이라는 것은 자, 그죠? 종이나 나무로 사람이나 얼굴 모양을 만들어서 얼굴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영어로는. 근데 한국어로는 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것을 탈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탈춤은 이제 주로 사람들이 즐겁게 놀기 위해서 탈춤을 추기도 하지만 일종의 이제 종교 의식으로도 이제 탈춤을 사용하기도 했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 제사 이런 걸 지낼 때 탈춤을 추기도 하고 그냥 즐겁게 예술 활동으로서 즐겁게 즐기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탈춤의 내용을 보면 살고 있는 시대를 풍자라는 것은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나빠, 잘못됐어.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비유적으로 아니면 즐거운 모습으로 혹은 가짜 이야기처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이제 풍자라고 합니다. 비판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탈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의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파괴승 말하자면 스님인데 이제 잘못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스님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잘못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대립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서민 생활의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탈춤의 이제 주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탈춤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모습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탈춤 중에서 이 탈춤도 지역마다 다 좀 모습이나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얼굴에 쓰는 탈의 모습도 다 다르고 그 탈춤을 추면서 하는 이야기, 내용들도 다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성 오광대 놀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고성은 강원도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자, 우리 지리 배울 때, 한국의 지리에 배울 때 위치를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강원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면 앞에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다 탈을 쓰고 춤을 추기도 하고 막 움직임이 되게 큰데 지금은 이 서 있는 사람이 어떤가요? 그냥 뭔가 가만히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마치 연극처럼, 그죠? 춤을 추기도 하고 뮤지컬처럼 춤을 추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예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보면 지금 다 어때요, 여러분? 탈을 쓰고 있지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하회 별신굿 놀이라는 건데요. 자, 하회라는 것은 경상도예요.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하는 이제 그 지방에서 했던 탈춤 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 그죠? 지금 얼굴에 탈을 쓰고, 화면이 좀 잘 보이지 않는데, 탈을 쓰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보니까 이제 양반이 있던 옷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탈춤의 내용이 양반을 풍자하거나, 양반의 잘못된 점을 이제 지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주 별산대 놀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양주 지역에서 했던 탈춤이에요. 자, 그래서, 음, 뭐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탈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지역마다 탈의 모습이 다른데 양주는 어디냐면 경기도예요, 여러분. 경기도 지역에서 했던 탈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봉산 탈춤이라고 하는데 봉산은
지금 남한 쪽이 아니라 원래 북한 쪽에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한 쪽에 있는 지역에서 하는 탈춤인데 이제 전쟁 때 이 북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래서 봉산탈춤도 역시 보면 탈의 모양이 다르고 봉산탈춤은 특이한 것이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건 다들 어때요? 사람들이 탈을 썼는데 이 봉산탈춤은 보면 우리 조금 남으면 사자의 모습을 한 사자탈을 쓰고 그 속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잠깐만요. 이게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네 나오네요. 지금 네, 이 사자 속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사자의 이렇게 춤을 추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볼까요? 그래서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사자탈을 쓰고 이제 공연을 하는 건데요. 그죠? 탈춤을 추는 건데 이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네, 이제 공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탈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아이고.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탈춤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 해서 각 지역마다 탈춤이 다 모습들이 다르고 내용들도 조금씩 다르다. 이제 주로 담는 내용들은 이제 서민층에서 주로 이제 즐기는 그런 그런 예술이었기 때문에 내용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춤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면 나중에 영화라든지 아마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 강강술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이순신이라는 장군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강강술래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제 강강술래는 원래 이제 음력 8월 15일이면 추석이죠, 추석. 추석을 이제 한가윈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이렇게 둥글게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달맞이, 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고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추석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강강술래가 한국의 전통의 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강술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 모습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네. 자, 어때요, 여러분? 영상을 보면, 그쵸? 이제 이렇게 둥글게 손을 잡고 돌기도 했다가, 한 줄로 움직였기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 달이 떠 있죠. 그래서 달을 보면서 밤에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같이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런 예술의 형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의 춤, 강강술래를 살펴봤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은 한국의 예술 중에서 색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통 예술이라고 한다면 춤, 노래, 그림, 그림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그림과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그려온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군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종의 식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게 바로 사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각각은 뭐냐면 계절에 보이는 아름다운 식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하고 이런 예술로서 이제 향유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화는 뭘까요, 여러분? 네, 바로 이게 매화예요, 매화. 자, 매화는 봄에 피는 꽃이죠. 자, 그 다음에 난초. 난초는 여름, 국화. 국화는 가을. 자, 대나무는 겨울.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이거는 봄. 그죠?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사대부라는 것은 이제 양반들이죠. 주로 양반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예술을 이제 즐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서민들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이제 색채를 그리고 뭐 예쁜 그림들도 그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색채라고 한다면 이제 단청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단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건축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기법을 단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청을 꼭 한 번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경복궁이라든지 한국의 아주 전통적인 집인 한옥들을 가보면 이 지붕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거, 색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단청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죠? 이런 것들이 단청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여러 가지 색깔로 아주 예쁘게 꾸미는 것, 이것들이 단청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은 주로 청색, 청색이라는 건 파란색 계열이고 적색은 빨간색 계열, 황색은 노란색, 백색은 흰색, 흑색은 검은색 계열로 이렇게 색깔들을 써서 예쁘게 꾸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청이 갑자기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꾸며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한국에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그 고구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고구려 시대의 벽화, 고구려의 이제 무덤에 있는 벽화를 보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색깔들을 써서 무덤도 일종의 건축이죠. 그래서 색깔을 써서 장식했던 걸 알고 이제 그것들이 이어져 오면서 고려,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예술. 자, 마지막으로 한류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도 더 한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예술 문화는 앞에 설명했듯이 소리, 색채,
춤,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현대에 이어져 오면서 다양한 매체, 방송, 드라마, 공연, 뭐 이런 것들, 무대 위에서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매체, 방송, 영화, 연극, 뮤지컬 이런 매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그런 소리, 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술 문화로 이어져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류라고 한다면 단어를 뭐 설명하면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대중문화, 대중가요, 영화, 뭐 뮤지컬, 그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뭐 연극도 있겠고 드라마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회 현상을 한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관련 제품도 역시 선호하는 혹은 좋아하는 네, 그런 현상까지도 모두 한류, 그래서 뭐 K-팝, K-뷰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한류가 보면은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제 최근에는 가요, 그렇죠. BTS. 저도 참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이 BTS 노래를 좀 듣는 것을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예술 문화라는 것이 각각의 나라에 고유하게 전해오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글로벌, 그죠? 그래서 한 나라의 어떤 예술 문화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저 다른 나라 사람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해주고 그죠? 이해하고 좋아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의 문화, 예술 문화를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나라의 문화에도 예술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 중에 예술 문화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깝고 여러분들이 즐겨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예술 문화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